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백발 노인의 반찬 투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우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반찬 투정을 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싱겁네. 이건 너무 짜. 에이구, 이건 재료가 너무 오래됐구만. 신선해야지. 뭐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백발 노인 때문에 멘탈이 자주 흔들렸어요. 한마디로 짜증이 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가게에 찾아와서는 백반을 시키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칭찬을 합니다. 좋아. 드디어 된장찌개도 간이 맞고 생선도 알맞게 구워지고 나물도 제대로 무쳤구만. 마치 본인이 음식 평론가라도 된 듯 한참을 떠들더니 먹지는 않는 겁니다. 안 먹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드시지도 않고 어떻게 맛이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물었죠, 우성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나이 되면 그냥 봐도 안다니까. 난 이만 갈 테니까 장사 잘하슈. 그러고 노인은 돈도 안 내고 후루룩 가게를 나가면서 말했어요. 음식값은 우리 마누라가 갖다 줄게야. 마치 장난을 치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늘 불만이었고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가니까 뭐 별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음식값도 안 내고 안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우성의 가게에 식당에 백발 노인의 부인이 정말 찾아왔어요. 손에는 음식값을 들고서였습니다. 혹시 우리 바깥 양반이 여기서 음식을 시키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어제요. 아, 음식값 주러 오셨구나. 우성이 반갑게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성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실은 우리 그이가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례도 다 끝나고 그런데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대뜸 여기 식당에 음식값이 밀려있으니 갚으라는 거예요. 우성은 깜짝 놀랐죠. 네? 그럴 리가요.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난 사람이 어제 우성의 식당에 와서 밥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성이 그 얘기를 하자 백발 노인의 부인도 또 우성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발 노인의 부인이 돌아간 후에 우성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귀신이라서 보기만 하고 밥을 못 먹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동굴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종호는 여자친구 미려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한 동굴에 놀러 갔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동굴이라 나름 시설도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낮은 곳도 많아서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종호와 미려는 시키는 대로 헬멧을 쓰고 동굴을 구경했습니다. 동굴에 처음 들어간 미려는 신기한 듯 사진을 찍어댔고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동굴에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자 종호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동굴 탐험이랄까요? 네. 동굴 구경을 마치고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종호에게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호의 헬멧이 벗겨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종호의 머리통이 비록 크기는 했지만 일단 머리로 들어간 헬멧이었는데 빠지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근처에 다른 사람도 없고 둘뿐이었어요. 네, 관광객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관리인도 저 멀리 있는 매표소 쪽에 있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그 헬멧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 머리 커서 헬멧이 안 빠져나와요.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웠던 거죠. 아무튼 종호는 여자친구 앞에서 모양이 빠진다 생각했지만 일단 도와줄 사람을 찾기까지는 그냥 그 헬멧을 쓰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 미려가 재밌어했어요. 헬멧 쓰니까 머리가 작아 보이네. 평소에도 쓰고 다녀. 종호는 머쓱해 하면서 동굴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봐도 네, 그 헬멧이 굉장히 눈엣 가시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이거 오늘 여러모로 모양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며 이렇게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천장에 있던 타일 하나가 정확히 종호의 머리로 툭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종호는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나왔죠. 화장실은 다행히 더 이상 문제가 없었지만 네. 종호의 머리도 헬멧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타일이 떨어져서였을까요? 이제는 헬멧이 정상적으로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이거 뭐야? 종호는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헬멧이 없었다면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종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속 내 머리통에 꿀밤을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인가? 종호의 말에 미려는 배를 잡고 웃었고 종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벗겨지지 않은 헬멧 때문이었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소는 후각이 발달했어요. 어려서부터 남들이 못 맡는 냄새나 희미한 냄새들을 귀신같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부터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가 그녀의 코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향냄새였고요. 그 향냄새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냄새만 괴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죽음의 냄새였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나면 누군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연스럽게 코로 흘러들어오는 냄새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은 후에 정말 친했던 친구를 잃고 또 아버지를 잃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냄새를 맡은 자신의 탓인 양, 자신의 코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짙은 향냄새가 다시 그녀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지난번 것, 또 지지난번 것보다 매우 강력했습니다. 코뿐만 아니라 귀, 그리고 입으로도 냄새가 맡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걱정이 되었죠.
내 지인이나 가족들이 여러 명 한꺼번에 죽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향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시골에 있는 가족이 걱정돼서 바로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지만 그 버스는 시골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만 그 버스는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앞쪽에 탔던 미소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짙은 향냄새의 주인공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는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진행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또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고요. 요즘 많이 내리는 비와 관련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훈식은 시 외곽에 캠핑을 나갔다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대낮인데도 어두웠고요. 물줄기가 거세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가 타고 온 자동차도 떠내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산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하지만 거센 빗줄기가 그치지 않아 아래로 내려올 수 없었고 또 춥고 또 배까지 고팠습니다. 몇 시간이나 그렇게 있자니 너무나도 괴롭고 또 날도 저물어서 완전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숲쪽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게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뭐지? 훈식은 내리는 빗줄기에 가는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우비를 입은 한 여자가 손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나보고 오라는 건가? 훈식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거기 그러고 있으면 위험해요. 어서 저희 집으로 가세요. 네? 집이요? 훈식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무로 빡빡한 숲속에 집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정말 그녀를 따라가니 숲속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말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훈식은 그녀에게 밥을 얻어먹고 따뜻한 방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왜 온 거였어요? 훈식이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해지니 의구심이 들어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배시시 웃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더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가 제공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은 말끔히 개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비를 입은 그 오두막의 주인, 그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내부도 어제와 달리 지저분했고 굉장히 우중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훈식은 집안을 더 둘러보았는데 자신의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팔다리에 힘이 없었고요. 눈도 침침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두막의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던 훈식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쭈글거리고 팔다리는 말라 있었죠. 눈도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훈식은 그 우비를 입은 여자가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젊음을 모두 빼앗긴 듯 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